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74세 김영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식초 건강 루틴 8가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혈당은 안정되고 혈압은 내려가고 속은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집니다. 나이살은 줄고 변비는 사라지고 피로가 훨씬 덜해질 것입니다. 예전엔 밤에 푹 자고 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듯하진 않으신가요? 식사 후엔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시원치 않고 살은 늘고 기운은 없고 그럴 때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지 않나요? 제 환자 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72세에 지방간 진단을 받고 불면과 소화불량까지 겪었지만 식초물 한 잔을 매일 마시는 습관만으로 2달 만에 간 수치가 개선되고 잠도 편히 잔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초 루틴은 혈당 조절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 당뇨 초기이거나 혈당 수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식초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증상도 줄어들고 혈당 수치가 하루 종일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에 있던 분들께 이 방법을 꼭 추천합니다.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낮은 분,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하고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위벽과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절대 그대로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겉으로 큰 증상이 없어도 몸속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식초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정되는 거죠. 한 80대 여성 환자분은 15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했지만 늘 160에서 170대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식사 전에 식초물을 나눠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혈압이 140대 초반으로 내려갔고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씩 하루 총 3스푼을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처음엔 양이 많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절대 약을 갑자기 끊거나 줄이지 않는 것.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고 조용한 장기입니다. 해독, 에너지 대사, 지방 처리까지 하루 24시간 쉼없이 일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티가 나지 않죠. 요즘은 지방간, 피로감, 만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해보면 대부분 간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초는 이런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말산과 구연산은
지방 간의 주요 원인인 간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65세에 건강검진에서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이후 매일 아침 식전 식초물을 마셨습니다. 2달 뒤 재검사에서 경증으로 개선되었고 피로감도 줄었다며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을 위한 추천 루틴은 아침 공복 식초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기호에 따라 꿀을 소량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간세포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마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신장 건강, 즉 콩팥입니다.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수분 부족, 짠 음식, 약물 복용 등으로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나 소변 관련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의 풍부한 구연산은 소변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결석이 생기는 환경을 개선하고 신장 안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신장 결석으로 병원 응급실을 자주 찾던 분이었는데 하루 2번씩 식초물을 꾸준히 마신 이후 3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고 소변 보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을 위한 루틴은 아침 기상 직후 그리고 잠자기 전 2번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소량의 꿀을 넣으면 마시기 더 좋습니다. 신장은 밤에도 활발히 일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 한 잔이 특히 중요합니다. 단, 신장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어 먹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고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생깁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하거나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잦아지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까지 함께 개선해 줍니다. 68세 여성분 한 분은 식사 후마다 소화가 안 돼서 늘 손으로 배를 문지르고 가스 때문에 밤에 잠도 설치곤 했습니다. 현미식초를 하루에 2번씩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섭취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를 위한 식초 루틴은 식사 중에 소량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리거나 국물 요리에 식초를 몇 방울 넣는 방식도 좋습니다. 또는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그리고 평소보다 더 연하게 타서 드셔야 합니다. 6번째는 변비 개선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부 팽만, 피로, 입 냄새, 심하면 대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약에 의존해서 배변을 하게 되면 장 운동이 더 둔해져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식초가 자연스럽고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양을 늘려서 배변을 훨씬 쉽게 도와줍니다. 저는 2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살던 환자분이 하루에 2번 식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추천 루틴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식초 꿀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꿀 한 작은 술을 타서 마셔보세요. 이 조합은 장을 자극하는 동시에 장내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장은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관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일주일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3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곱 번째는 불면증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동안의 피로감은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식초가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간접적으로 촉진해 줍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며 깨는 현상도 줄여줍니다. 10년 가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던 70대 여성분이 식초 꿀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수면제를 끊고도 6시간 이상 깊은 숙면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면 개선을 위한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꿀 한 작은 술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물 대신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에 식초와 꿀을 타서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에 지금은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하루 한 끼만 줄여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먹는 걸 조심해도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다고요.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같은 식사를 해도 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됩니다. 이럴 때 식초가 체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보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첫째,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줄여줍니다. 둘째,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해 줍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지방 저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면 배고픔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고 속도 더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운동이나 식이 조절 없이도 식사 15분 전에 식초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숨이 덜 차서 계단 오르내릴 때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추천 루틴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5에서 20분 전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 한 잔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식초만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욕 조절과 체지방 축적 억제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하루가 끝나면 소파에 그냥 쓰러진다. 이런 말 요즘 더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고 피로 물질이 쉽게 쌓이는 몸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수분 부족, 불균형한 식사, 만성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몸은 항상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식초가 에너지 회복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젖산 같은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이 덜 지치고 회복이 빨라지는 데 효과적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지만 저녁 식사 후 식초 꿀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하루를 마무리할 힘이 생기고 주말엔 산책이나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천 루틴은 저녁 식사 직후 또는 활동 후
물 300ml에 식초 1스푼, 꿀 1작은, 술, 소금 1꼬집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운동 후에도 빠르게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로. 그 무거운 벽을 무너뜨리는 데 식초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피부와 뼈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고 피부톤도 칙칙해집니다. 또한 뼈는 점점 약해지면서 골다공증과 관절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피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식초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 성분이 들어있어 각질 제거와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식초가 장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피부 상태도 함께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면 피부 트러블이 줄고 안색도 밝아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식초 루틴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뒤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피부과 다녔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은 뼈 건강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몸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식사 중 섭취한 칼슘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식초 꿀물을 마시는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한 후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피부와 뼈를 위한 루틴은 아침과 저녁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과 꿀 1작은, 술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추가로 식사 중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1번째는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섭취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 피부 재생,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식초와 함께 섭취되면 기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비타민C는 그 과정에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수행합니다. 즉 하나는 해독을 촉진하고 하나는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간이 피로하거나 지방이 쌓인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간세포 회복과 염증 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식초의 피부 개선 효과와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비타민C는 식사 중에, 식초는 식사 전이나 후에 따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라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반찬처럼 식사 중에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땐 비타민C 1000에서 2000mg, 점심이나 저녁 식사 10분 전엔 식초물 1잔,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23번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비타민C는 3시간 정도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므로 나눠서 섭취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속이 예민하신 분은 비타민C 용량을 무리하게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500mg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식초와 비타민C를 함께 활용하면 면역력, 해독, 피부, 피로, 간 기능까지 동시에 개선하는 복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적고 효과는 분명한 건강 습관이죠. 지금까지 식초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을 잘 모르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하거나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권장 희석 비율은 물 20만 300ml에 식초 1스푼 약 1015ml입니다. 둘째, 공복에 드실 땐 위 상태를 확인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식초는 피하시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하루 3스푼씩 드시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식초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식초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기대를 너무 크게 갖기보다 작은 변화를 쌓아가는 꾸준한 루틴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식초는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 식초가 좋습니다. 합성 식초나 향이 강한 조미 식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드신 뒤엔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치아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초 건강 루틴 8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 식사 10분 전 식초물 1잔. 혈압 안정 하루 23회 식사 전 식초물 섭취. 간 건강 아침 공복에 식초 꿀물. 신장 보호 아침과 자기 전 미지근한 식초물. 소화 개선 식사 중 음식의 식초 활용. 변비 완화 아침 식초 꿀물 최소 2주 이상 지속. 불면증 개선 자기 전 따뜻한 식초 꿀물. 체중 조절 저녁 식사 15분 전 식초물 1잔.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C 섭취를 병행하면 간 해독, 피부 개선, 면역 강화까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효과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 그저 식초 한 숟가락 매일 실천하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이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잠을 깊게 만들어주고 소화도 편안하게 해주며 나이살과 피로까지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하루 이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2주, 가능하다면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래 이어질 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식초 한 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